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9건의 화성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30여 건의 성범죄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자백을 한 이유가 뭔지 또 그의 말을 온전하게 믿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춘재가 갑자기 자백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은 이 자백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그 경기남부청의 공경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 네네.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잘 알기 때문에 시간 음,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네. 뭐 이 정도쯤이면은 적당하게 그 자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예. 보통 한 2주가 맥시멈이거든요. 보통 한 그 정도가 저희들 보는 중간치 정도, 평균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보통 한 2주 정도 갑니까? 그렇죠. 어, 예전에 게리 리지웨이 같은 네. 그린리버 살인 사건의 그 범죄자도 보통 한 길어봤자 한 14일, 15일 정도? 그러니까 어, 조금 빨라진 거죠. 하루 이틀 정도. 예. 네. 당초 5차, 7차, 9차 여기 이제 DNA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4차 사건까지 DNA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4차 DNA 증거 내밀기 전에 이미 좀 뭐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DNA를 들이민 건 표현적인 거고, 네. 그 전에 이춘재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작업은 처음부터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고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팀장이 라포를 형성하면서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는 걸 심어주면서 보통 한 6, 7차 넘어가면은 지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음. 했을 때 DNA를 갖다 들이밀면서 자연스럽게 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올 네거티브 전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전략 자체가 처음에는 네. 너 요거 했어? 이런 식이 아니라 네. 이제는 너 요거는 다 했잖아. 여기서 안 한 것만 얘기해. 이런 방식으로 음. 심리적인 전법 자체를 특정한 시기에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 이춘재한테 심어줬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뭔가 신뢰관계 형성을 그렇죠. 예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춘재는 독방에 있는 거죠. 저 독거실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어차피 답을 안 하면 물론 자기가 저 수사팀을 안 만날 수도 있지만은 안 네네. 만나면 계속 독방에 있는 거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경찰은 계속 올 거고 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는 인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면서 인제 던져주는 거죠. 공 음. 팀장이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봐라. 이 세상에서 너한테 도움 줄 거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음. 쪽으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이 그것도 무엇을 줄 수 있는 좀 약 프로파일러 이런 네. 식으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성 사건과 별도로도 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0여 건의 성범죄까지 정말 이 상상이 안 가는데 예전에는 그 계속 자백을 안 할까 봐 걱정이었으면 지금은 너무 많은 살인 혹은 범죄를 저질러 놔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올 네거티브 전략에서 올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어떤 것 전체 중에 네가 한 것만 얘기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사람한테 네. 반대로 전체 중에 네가 다 했잖아. 그 중에 네가 안 한 거를 찾는 거. 이 전략 어.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이춘재가 얘기를 한 부분인 거고 네.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시작점을 달라지게 위치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시작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약간 뭐 흥정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긍정은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심리적 기법으로서 음. 전체적으로 이 30건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애초에 1, 2, 3, 4의 일은 누가 했고 어떻게 했고 이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는 다 했는데 네. 그중에 어떤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춘재가 이 자신의 죄를 시인한 이후에 범행들의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고 뭐 그림까지 그리는 듯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꽤 오래전 일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참 예, 의심이 가능합니다. 든다. 네. 예,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제가 게리 리지의 말씀드렸지 예전에. 않습니까? 네네. 예, 49명 죽였는데 정확히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다 기억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피해자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가 있는 어떤 기호로 머릿속에 저장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다시 리콜하기 때문에 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네. 어느 그림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능하도록 프로파일러들이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본인이 저질렀던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한다는 거군요. 이런 범죄인들은. 그걸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랜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뭘 외울 때 네. 어떤 특정한 방법을 회상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춘재가 자백한 그 살인 여러 가지 가운데 3건, 그러니까 나머지 5건 가운데 3건은 화성에서, 나머지 2건은 청주에서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발생을 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네와 상관없이 멀리 가서 뭔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춘재 범행 장소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춘재는 이제 우리 보통 이런 공간 관련된 범죄에서 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약탈 이론하고 거주지 이론으로 나누는데 이 이춘재는 거주지 이론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네. 자기가 늘 집에서 또 직장을 걸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범죄 피해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네. 연쇄살인범의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나눠지는 경우 정남규 같은 경우는 약탈 유형이고 네. 이춘재라든가 아니면 강호순 같은 경우는 거주지 유형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각성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친밀하고 이런 장소들을 일부러 딱 선정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멀리 나갈 그렇죠. 필요도 없다 이런 건가요? 이 사람들의 그렇죠. 유형은? 그리고 이 경우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가 생기면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거주지를 옮겼을 때 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배성 프로파일러가 사건 파일 시간에 여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네. 예. 이춘재가 어제 자백한 범죄 말고 또 다른 범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제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범죄를 다 기억해냈다고 혹은 자백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 보스턴 교살자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프로파일러들이 대단히 고민스러워하는 사건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거죠? 보스턴 네. 교살자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1960년도에 연쇄 살인, 강간 살인과 연쇄 강간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같은 범인인지 아닌 범인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지금 바로 딱 이 경우거든요. 이 강간 살인은 분명히 이춘재가 했을 것 같은데 이것처럼 30건 넘는 성범죄를 같이 했을까? 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범죄를 다루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넘나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범죄 그래갖고 유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성범죄만 하는 유형이 있고 네. 성범죄와 이 살인을 같이 하는. 섞어가면서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춘재가 어떤 유형인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 살인의 여죄는 분명히 있을 건데 네네. 성범죄 여죄는 있을까? 사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가족방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힘들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석방을 노렸다는 것은 오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강간 관련된 무기수는 네. 가석방 자체에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네. 어떤 그걸 노렸을 가능성인데 그것은 아마 교정 당국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유가. 지금 상태는 당연하게도 가석방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